공화당과 우파들이 힐러리는 되게 싫어했대요. 네. 근데 바이든 같은 경우는 네, 정권입니다. 네, 양팀입니다. 예, 오늘 오랜만입니다. 예, 조 바이든 네. 예, 관련돼서 이야기를 할 텐데 뭐 애석하게도 네. 우리가 또 예측한데 우리가 아니라 제가 예측한 대로가 지금 안 됐어요. 네. 트럼프가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네. 결국 오늘 290명? 선거인단. 어디죠? 오늘 애리조나인가요? 네. 애리조나에서 지금 이겨가지고 290명 지금 확보를 했는데 네. 뭐 290명 확보했으면 뭐 재검표를 끝났죠. 하나만 하죠. 뭐. 네, 끝났죠, 뭐. 끝났고 뭐 결국 이제 트럼프가 이제 졌는데 그래서 이제 조 바이든 시대가 열렸습니다. 네. 뭐 물론 지금 뭐 정치 권력을 지금 내놓지 않겠다 뭐 이런 얘기 하는데 네. 뭐 될 수 있어요 이렇게? 힘들겠죠? 솔직히 이번에 제가 원래 간에 붙어서 쓰레기부터 사는 사람은 아닌데 네. 이 트럼프 하는 거 보니까 제가 지금까지 참 트럼프에 대해 잘못 알았던 것 같아요. 네. 너무 이게 사람이 네. 비즈니스로 생각을 하고 이게 정치로 풀어야 되는데 아니 무슨 사업가도 아니고 이걸 그렇게 뭐 안 주겠다 이렇게 한다는 것 자체가 참 모양이 좀 별론 것 같아요. 네. 참 제가 봤을 때도 한심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조 바이든 네. 잘생겨 보여요. 트럼프 네. 대통령이 돼서 그런가? 좀 그런 게 있겠죠? 근데 보니까 젊었을 때 보니까 엄청 잘생겼더라고. 네, 젊었을 때 사진이 잘생기게. 1942년생이에요. 네, 많죠. 또 아이가. 77세. 출생지가 펜실베니아주 스클레턴. 네. 학력은 이제 델라웨어 대학을 학사로 나오고 네. 시라큐스에서 이제 법무 박사를 받았다 그래. 네. 아마 JD를 받았던 그렇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시라큐스가 명문대학이잖아요. 아, 좋은 학교죠. 근데 이제 델라웨어를 나왔기 때문에 트럼프가 네. 토론하면서 좀 후진 학교 나왔다 이렇게 욕을 했는데 본인도 뭐 사실 학사는 별로잖아요. 네. 정당은 이제 민주당이고 배우자가 이제 재밌다기보다는 참 애석하게도 1972년에 사망했어요. 닐리아 헌터. 네. 그리고 지금 이제 사신 분은 77년도 결혼하신 질 바이든이죠. 네. 아, 되게 근데 질 바이든하고 나이 차이가 한 10년 나는데 네. 질 바이든도 좀 늙어 보이더라고요. 이게. 자녀는 지금 보 바이든, 헌터 바이든, 나오미 바이든, 애슐리 바이든이 있는데 네. 나오미 바이든이 이제 또 엄마랑 같이 죽었어요. 그래서 사고로, 이제 네. 닐리아 헌터랑 같이 죽었지. 그래서 이 사람이 좀 보면은 좀 애환이 많아. 네. 그리고 지금 보니까 그 보 바이든이라는 분도 있는데 이분도 지금 보니까 40대에 죽었어요. 네. 1915년에 죽었어. 46살 뇌종양으로. 네. 그 자식을 2명이나 보냈어. 먼저 보냈죠. 네. 와이프 한 번을 보내고 자식을 2명을 먼저 보냈어요. 참 힘든 삶을 한 거죠. 그래서 지금 애슐리 바이든하고 헌터 바이든만 남았는데 아들도 잘생겼더라고요. 네. 정치적으로는 엄청나게 성공한 사람이더라고요. 네. 예, 뭐 사실 그 상원의원을 지금 최연소로 네. 미국 최연소 상원의원이고 74년부터 상원의원을 했어요. 네. 그래서 지금 73년부터 그 지금 언제까지? 2008년도 그 말하자면 우리 뭐 누구야 그 사람 그 흑인 버락 오바마. 버락 오바마의 부통령이 될 때까지 상원의원을 했으니까 네. 2008년도까지 했으니까 뭐 2013년도부터 했으니까 몇 년을 한 거예요? 네. 직업이 그냥 36년을 사관생활. 상원의원을 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정치적으로는 상당히 성공하신 분이고 네. 그리고 특히 외교위원회, 법사위원회에서 활동했고 특히 외교 전문가, 네. 법률 전문가 어떻게 보면 참 멋있는 역할만 한 거지. 네. 예, 뭔가 우리나라도 원래 이 외교 법사위 이런 데는 상당히 좀 있어 보이잖아요. 네. 그런 식으로 좀 됐는데 아무튼 2007년도 회기에서 상원 외교위원회 위원장을 재직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할 건 다 하고 왔어요. 네. 그래서 2008년도 대선에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오바마 행정부의 부통령을 지냈고 또 아시겠지만 미국에서는 부통령은 상원위원장을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상원의 상원위원장을 겸직하기 때문에 부통령이 이게 그렇게 됐죠. 그래서 상원위원장은 또 상원위원직을 겸직하지 않아요. 그래서 자기 위원을 그러니까 델라웨어에 있는 자기 그거를 이제 넘겨줬죠. 네. 그래서 본인은 이제 그때 36년 동안 했던 상원위원을 이제는 그만하게 되는 그것도 이제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서 네. 이렇게 된 거예요. 참 어떻게 보면 뭐 정치적으로 봐 성공했고 방금 말씀했던 것처럼 뭐 이런 상황입니다만은 어떻게 보면 가장 성공한 상황. 말하자면 마지막에 대통령을 하는. 네. 커리어 끝판왕. 예, 커리어의 끝판왕이고요. 사실 제가 생각할 때는 원래 최고의 그 커리어는 네. 트럼프라는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트럼프요? 왜냐하면 지금 어떻게 보면 경제적으로 완전히 성공하고 네. 그 뭐 또 TV 쇼로서 어프렌티스 성공하면서 네. 어떻게 보면 20대 이후에 또 금수저로 태어나서 네. 그렇죠. 예, 역대 대대로 성공하고 트럼프 월드를 지어가면서 네.
그리고 마지막에 대통령까지 하는. 아, 어떻게 보면 참 부러운 존재가 트럼프였는데 네. 어떻게 바이든이 더 대단한 것 같아. 트럼프가 낙선을 안 했으면은 정말 아니 바이든이야말로 정말 어떻게 보면은 그냥 트럼프는 그렇다 뭐 트럼프도 경제적으로 성공했지만 바이든도 보니까 뭐 없는 집이 아니에요. 네. 있는 집안의 아들이지만 또 본인이 36년 동안 상원의원하고 거기다가 뭐 사법위원장에 또뭐 외교위원장에 상원의원에 거기 부통령에 대통령에 네. 뭐 세상에 뭐 정치적으로 이만큼 성공한 사람이 있겠어요? 근데 봤을 때는 바이든이야말로 정말 트럼프를 능가하는 네. 그런 어떤 정치적인 이력을 가진 것 같아요. 네. 팀장님 보시고 어떠세요? 좀 뭐 이 바이든 딱 당선됐을 때 어떤 생각 드셨어요? 바이든 처음 사실 봤을 때는 이제 대통령이 된 사례가 어느 정도였나요? 잘 별로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 부통령이 대통령이 된 사례 제가 지금 뭐 있지 않지만 거의 없어요. 그쵸. 예, 네. 거의 없어요. 아, 왜냐하면 이거 승계할 때 있지. 예를 들면 우리가 네. 트루만 같은 경우는 부통령이 네. 아이젠하워 부통령이었지만 이제 대통령이 네. 된 상황이었고 뭐 이런 경우. 네. 그러니까 제 느낌에는 미국 부통령의 자리는 2인자가 아니라 그냥 약간 스페어로 있다가 큰일이 생기면은 아. 체계화처럼 올라가는 그런 느낌이라. 이런 얘기가 있어요. 미국 농담 중에 이런 말이 있어요. 어떤 말이 있습니까? 그 부통령이라는 것을 얼마나 한심하게 생각하냐면 네. 어떤 남자가 자식이 2명 있었다. 네. 한 자식은 네. 바다에 뛰어들었고 한 사람은 부통령이 됐고. 뭐 이런 얘기가 있을 정도로. 굉장히 아메리칸. 네, 미국에서는 네. 아메리칸 그식 조크인데 그 부통령에 대해서 그렇게 한심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거의 그러니까, 실권이 없는 네. 자죠. 그러니까 부통령이라는 게 뭐 나쁘거나 힘이 없다는 것까지는 네. 아니더라도 네. 대통령에 비하면 이 격차가 우리가 좀 네. 그런 부분이 느껴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처음에는 부통령 출신인데 되나? 이런 그런 게 있을 거예요. 되고 나서 이제 점점 유력해지면서 이제 이리저리 하니까 되게 젊은 나이에 사업에 성공을 했는데 그렇게 자식과 아내를 잃는 고통. 상원은 흔히 요즘 말로 뭐 고인물 아니면은 그냥 늘 국회에 있긴 하는데 이제 대통령 이런 사람에 비해서 존재감 없는. 예를 들어 지금 국회의장 박병석 의장 같은 경우에는 존재감 없었잖아요. 약간 그런 느낌이 없죠, 있었는데 근데 그거를 뚫고 이제 대통령이 재선 안 되는 경우가 미국 대통령 재선 안 되는 경우가 매우 드물지 않았습니까 사실? 뭐 요번에 몇 번 안 되는 경우도 하나 들어간 거죠. 네. 그러니까 그래서 그걸 보고서는 되게 쉽게 금수저가 성공하는 듯 했지만 그래도 자기 나름대로 큰 교통과 어떤 역경을 이겨내고 대통령에 대한 입지전적인 사람이 아닌가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예, 뭐 어쨌든 금수저끼리 뭐 경쟁한 거기 때문에 뭐 미국은 금수저 아니고서 대통령 된 경우도 별로 없어요. 우리나라 같이 이제 이런 정치적으로 민주적으로 아주 꼽힌 나라 이런 나라 같은 경우가 개천에서 용이 대통령이 되는 거고 네. 미국, 영국, 일본의 이런 선진국에서는 네. 기본적으로 흑수저가 대통령이 되는 경우는 있을 수도 없는 일이고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한국이라는 나라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죠. 민주적으로 매우 발전된 나라예요. 네, 그렇죠. 바이든이 그러면 승리한 이유가 뭘까? 네. 이런 얘기를 이제 보자는 거죠. 그래서 바이든 승리 이유를 보니까 첫 번째로 하는 얘기가 이번에는 그 러시아발 정보 조작이 없었다. 소위 얘기해 가짜 뉴스가 안 먹혔대요. 사실 어떻게 보면 힐러리 때가 가짜 뉴스 때문에 상당히 고생을 많이 했는데 러시아 쪽에서 이제 가짜 뉴스를 만들어내가 제공했기 때문에 그게 안 먹혔고 또 페이스북이라든지 이런 데서 막 협조를 해줬죠. 네. 가짜 뉴스라든지 뭐 소위 페이스북이라든지 유튜브니 이런데 그 SNS 쪽에서 그 트럼프 쪽에서 이제 가짜 뉴스가 나올 만한 것들을 다 미리 사전에 방어하는 네. 이런 부분이 좀 있었기 때문에 바이든한테 상당히 유리했고 네. 또 두 번째는 어떻게 보면 공화당과 우파들이 힐러리는 되게 싫어했대요. 네. 근데 바이든 같은 경우는 사실 뭐 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36년 동안 상원의원하고 이런 어떤 네. 그 경력들이 봤을 때 그러니까 힐러리 클린턴한테 줬던 그런 부정적 이미지하고 좀 달랐다. 네. 이런 부분이 좀 어떻게 보면 요번에 바이든이 좀 쉽게 네. 트럼프를 이겼던 어떤 그런 이유였다고 하고 또 세 번째 같은 경우는 역시 바이든이 남자가 여자였다는 거, 여자가 남자였다는 거. 네. 그러니까 말하면 어떻게 보면 힐러리가 여자였기 때문에 네. 지난번에 좀 진 경우가 있지 않느냐 이 얘기가 좀 있었고.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는 얘기가 결국은 뭐냐면 가장 중요한 거, 트럼프가 4년 동안 실정을 했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부분이 결국은 바이든이 좀 쉽게 이번에 트럼프를 이기는 부분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네. 그렇군요. 예, 그리고 뭐 또 하나 이제 볼 수 있는 것은 뭐냐면 그럼 트럼프가 지금 이렇게 버틴 이유가 뭐냐는 얘기도 많이 나와요. 네. 지금 뭐 안 나오고 있는데 뭔 것 같으세요? 네? 트럼프가 좀 버티고 있잖아요. 네. 왜 버티고 있을 것 같으세요? 일단 본인이 부정선거에 의해서 희생을 당했다고 믿고서 그걸 굳건히 믿고서 지금
계속 버티는 게 아닐까요? 그건 당연한 거고 근데 그렇죠. 명분은 그건데 네. 실질적인 내용이 이제 트럼프가 버티는 이유가 몇 가지가 있다 그래요. 아, 뭐 왜냐면 사면이나 이런 것들. 지금 보면 이제 네. 일단은 본인이 지금 현직 대통령이기 때문에 네. 이제 면책이 되기 때문에 이제 안 당하는 소송전이 지금 기다리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은 제일 먼저 이제 당해야 될 것이 뭐냐면 현재 자기가 지급보증 서명을 한 빚만 해도 개인적으로 4억 2천만 달러. 4억 2천만 달러. 2천만 달러. 이 4억 아, 2천만 원이 달러면은- 아니라 4억 2천만 네. 달러. 거기다가 이제 뭐 한 4천억, 5천억 된다는 얘기지? 네. 거기다가 이 중에 3억은 또 4년 이내에서 지급 만기 도래되는 것이고. 근데 정말 이런 것들도 사실 큰 의미는 없는 게 트럼프가 32억 달러 정도 된대요, 개인 재산이. 네. 그러니까 뭐 3억 달러, 4억 달러 정도 뭐이 빚있는 거 가지고 큰 문제는 없어. 근데 문제는 뭐냐면 네. 얘가 32억 달러 정도가 되는 건 32억 달러 재산이 있긴 있는데 있는데? 이 재산이 사업체라는 거지. 아, 한마디로 얘기하면 트럼프가 과연 대통령에서 물러나고 이렇게 불명예스럽게 물러나고 나서 그 사업체가 제대로 운영이 될 것이냐. 네.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 사업체가 파산할 수도 있고. 그렇죠. 어떻게 보면 트럼프가 갖고 있는 어떤 여러 가지 뭐 사업체라는 것이 대통령이었기 때문에 이제 지속됐던 것들이 지금 많이 네. 위협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과연 네. 트럼프가 32억 달러 정도의 재산을 가지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그 자산 가치가 그대로 유지될 것인가에 대해 의문이 있는 거예요. 거기다가 또 뭐가 있냐면 지금 사실은 트럼프가 섹스 스캔들이 있었잖아요. 네. 그 섹스 스캔들을 돈을 주고 지금 무마했다는 얘기가 있고 그래서 네. 지금 그게 뉴욕 남부지방검찰청에 지금 수사선상에 올라 있어. 아, 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는 되게 무마를 했는데 대통령이기 때문에. 네. 근데 이 재밌는 게 뭐냐면 뉴욕 남부지방검찰청이 네. 미국에서는 제일 독종이래요. 아, 그래요? 예, 미국 검찰 중에서 제일 독종이 네. 뉴욕 남부지방검찰청. 아. 우리나라 따지면 중앙지법. 네. 뭐 이런 거죠. 뭐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내가 봤을 땐 트럼프는 네. 이 섹스 스캔들을 제일 걱정하는 것 같아. 네. 생긴 것도 보면은 네. 잘하게 생겼잖아요, 얼굴이. 그렇습니까? 아유, 좀 세게 생겼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 기소면제 특권을 이제 지금까지 이제 가져갔는데 네. 기소면제 특권이 이제 없어진단 말이죠. 대통령이 그렇죠. 내려나면은 이제 네.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것 때문에 지금 버티고 있다. 뭐 이런 상황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세금 포탈 문제. 네. 이게 또 이제 버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뭐가 지금 이렇게 많습니까? 엄청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많은 상황이야. 그러니까 이런 부분 때문에 지금 이런 것들의 사면을 받기 위해서 끝까지 버틴 다음에 바이든하고 협상을 해서 이런 것들에 대한 면책을 해달라는 각서를 받고 나간다는 어떤 그런 개념인 거죠. 네네네. 마지막으로 오늘 좀 이렇게 좀 체크해보고 싶은 것은 바이든이 이제 북핵 문제라는 거죠. 우리한테는 사실 북핵이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쵸. 음. 우리한테 어떤 영향이 끼칠 것인가. 자, 바이든이 북핵 문제 어떨 네. 것 같으세요, 팀장님? 이제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 공화당, 민주당 이미지와 달리 실제로는 공화당이 미국 북한 쪽에 좀 더 친절한 경우가 많았고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이제 북폭을 하려고 했다든지 그런 경우가 있어서 저는 이제 사람들 이미지와 달리 좀 북한한테는 안 좋지 않나. 트럼프가 김정은을 가리켜서 뭐라고 했어요? 자기의 최고의 친구라고 했었잖아요. 그 실제로 뭐 결국 엎어지긴 했지만 이제 베트남까지도 갔었고 판문점에서 갔었고 근데 바이든은 이제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거기에 대해서 나쁘게 얘기했었고 아까 처음에 설명하신 대로 이제 외교 쪽에서 굉장히 오랫동안 있었지 않았습니까? 네, 맞아요. 저희가 전문가죠. 네. 그래서 저는 좀 김정은한테는 안 좋지 않나. 그리고 현재 우리나라 정부도 그 같은 입장에서 좀 상대적으로 조금 안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일단 뭐 우려 사항이 두 가지인데 첫째는 뭐냐면 바이든 정부가 되면서 한일 중에서 일본 쪽에 좀 유리하지 않겠느냐는 네. 걱정하시는 분들이 좀 있긴 있어요. 그쵸. 왜냐하면 이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 지금 트럼프가 되면서 한미일 삼각동맹 네. 이게 사실 흔들거렸거든요. 네. 그러니까 트럼프 입장에서 뭐냐면 삼각동맹 이런 거 필요 없다. 우리는 그냥 나는 한국과 개별, 일본과 개별적으로 동맹을 한 거지. 뭐 한미일 삼각동맹 이런 건 별로 좋아하지 않았어요, 트럼프가. 네. 근데 사실 전통적으로 보면 민주당 정권에서는 다자주의를 좋아한단 말이죠. 네. 그 다자주의라는 것은 뭐냐면 여러 명이 모여가지고 같이 협약을 맺어가지고 삼각, 사각 또는 뭐 태평양 벨트 이런 것들 연결시켜 가는 걸 좋아해요. 네. 근데 바이든 같은 경우는 이제 한미일 삼각동맹을 다시 또 부활시킬 거란 말이죠. 네. 근데 한미일 삼각동맹을 다시 부활시킨다는 건 무슨 의미냐면 어떻게 보면 일본을 상당히 중시 여길 가능성은 커요.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 일본을 중시 여기는데 네. 일본에 대해서 한국과 친해지라는 압력을 넣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은 사실은 한일 독도 문제라든지 또 이번에 또 그 반도체 문제 같은 경우도 그 일본에 대해서 어떤 영향력을 주지 않았어요. 네. 왜? 트럼프는 뭐냐면 너네들끼리 알아서 하 이거야. 네. 이런 상황이었다. 근데 어떻게 보면 이제 바이든 같은 경우는 한미일 삼각동맹을 중요시 여기기 네. 때문에 일본과 한국이 사이가 안 좋게 지는 것을 아마 좌시하지 않을 거예요.
그러면 일본에 대해서 상당히 압력을 가하고 특히 위안부 문제 같은 경우는 민주당 정권에서 상당히 좀 싫어하는 문제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위안부 문제 같은 경우는 한국한테 우호적으로 얘기할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 네. 근데 물론 이제 일반적으로 공통적인 얘기는 뭐냐면 중국에 대해서는 계속 적대시를 할 네.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부분이 있고 네. 마지막으로 북한 문제에 있어서는 어떻게 보면 뭐 미국 민주당 같은 경우는 데모크라시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 민주주의에 대한 이념에 대해서 북한이라는 개념의 국가는 상당히 어떻게 보면 반하는 국가거든요. 그렇죠. 뭐 독재국가 이런 거기 때문에 오히려 공화당 입장에서는 국익을 우선시하면서 그 나라가 뭐 이념이 뭐든 그게 중요한 것보다는 민주주의 국가든 독재국가든 큰 의미는 없는 거예요. 근데 데모크라시 그 민주당 정권에서는 그 자체가 되게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네. 독재국가 자체를 용납할 수가 없는 거예요. 네. 이런 부분 때문에 결국 민주당 정권이 되면은 북한은 상당히 아무래도 좀 트럼프 때보다는 훨씬 더 좀 어려운 상황으로 그렇겠죠. 봉착이 되고 우리가 좀 중요시 여기는 그런 삼각동맹 같은 경우는 다시 부활이 될 것이고 삼각동맹 같은 경우는 사실 어떻게 보면 지금 보수당 우리 보수 쪽 국민의힘 정도 같은 진영에서 이게 좋아하는 부분이잖아요. 네. 근데 또 이제 위안부 문제 같은 경우는 다시 또 우리의 편을 들어줄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단 말이죠. 네. 그러면 정말 이제 마지막으로 경제 부분은 어떻게 영향이 있을까요? 경제는 사실 뭐 좋다고 보죠. 왜냐하면 지금 네. 트럼프 같은 경우는 벌써부터 얘기 나오는 게 이제 한미 방위비 조약 네. 이런 거 같은 경우도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사실은 크게 우리한테 경제적으로 요구하지 않을 것이고 네. 또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미국 민주당 정권은 결국은 세계주의 다자주의잖아요. 그러니까 패권에 의해서 어떻게 보면 보호무역주의를 이제 좀 주장했던 게 공화당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대기업 같은 경우나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글로벌 기업 같은 경우는 민주당이 상당히 유리하죠. 네. 근데 한국 같은 경우는 대기업 위주의 경제 정책을 가지기 때문에 공화당보다는 아무래도 민주당이 좀 나을 거예요. 네, 더 나을 겁니다. 네. 한때 미국이 재채기를 우리나라가 그 감기에 걸린다는. 예, 예. 네, 지금도 어느 정도는 적당은 하죠. 이제 미국이 지금 대통령이 바뀌고 네네. 뭐 이런저런 이 좋은 말씀들을 많이 하셨는데 어쨌든 마지막에 경제가 우리한테 좋다고 하니까 안 그래도 코로나 전국 때문에 어려운 상황에서 네. 그 이야기를 들으니까 그래도 어쨌든 좀 더 괜찮지 않나. 사실 뭐 외교 부분은 사실 어떻게 될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는 예, 예, 부분이지만 경제는 그렇게 긍정적인 부분이 있다고 하니까 네. 참 괜찮은 것 같네.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제 전체 마무리하는 거 하고 끝내주시죠. 뭐 마무리 뭐 하셨으니까 이제 그대로 가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네. 봤을 때는 뭐 한번 지켜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예.